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맨날 시황 같은 거 보죠. 그 시황 속에는 국제 정세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변하나 이런 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 투자자들의 최대 문제는 전쟁 그리고 국제사회의 돌발 악재 이런 것들의 변화입니다. 최근 뉴스인데요. 북한 전쟁은 시점상 문제, 합참의장 응징할 거다. 북한 전쟁 가능할까? 핵전쟁 위기까지 제4차 중동전쟁 생길 수 있다. 이런 뉴스 나오죠. 이런 뉴스를 보고 주식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재 속에서 이것만 잘 분간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식에 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있죠. 그거는 보통 사회 초년생, 처음에 돈 벌고 나니까 나도 남들처럼 주식 투자해보겠다. 그리고 주식이 유행할 때도 있어요. 다들 투자하고 돈 벌었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나도 해봐야겠다. 뒤처지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퇴에 가까울 때쯤 어른들이 뭐 먹고 살지 걱정이 돼서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돈 벌 거 제한적이죠. 그리고 돈이 지금 많으니까 엄청 위험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이런 주식 입문자들이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주식이 뭐냐고. 그러면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주식을 안 해본 사람도 주식을 잘 알고 있어요. 자,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본 그들이 아는 주식 투자 방법 이렇습니다. 주식을 하면 하루 종일 그 주식을 쳐다봐야 된다. 시간이 많아야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래 주식한 사람들은 명상도 해보죠. 그리고 주식하면 딱 생각나는 거는 차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생각하는 주식은 최고급 정보가 있어야지 잘할 수 있다. 어떤 세력이 이때 들어온대. 그래서 빨리 사고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죠. 여기서 잠깐 이런 시황 해주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떨어지면 왜 빨리 대응 안 했어? 장난쳐? 하면서 팔지 못한 사람 보고 탓을 하죠. 따면 내 탓이고 잃으면 대응 못한 전부 네 탓이라고 뭐라고 하죠. 혹은 갑작스런 변수 탓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항상 이유를 댑니다. 세 번째, 주식 입문자들이 생각하는 주식. 책 보고 유튜브 보고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책이나 유튜브 인터넷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기술 분석의 차트 패턴. 영어로 써놨죠? 이걸 보면 영어로 써놨네. 외국 사람들도 이렇게 하니까 이걸 공부해야겠어. 이런 막연함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나마 소수의 입문자들은 난 안정적으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우량주가 뭐냐 물어보면 삼성전자 아이가 이랍니다. 이들의 논리는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노키아도 망했잖아요. 심지어 삼성전자 투자하는 사람들 그 회사가 뭘 파는지 매출 비중도 잘 몰라요. 자, 삼성전자 매출 비중 1위 있습니다. 이거 모르신 분들 엄청 많죠. 삼성전자가 이걸 다 잘 팔아야지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TV, 스마트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게 매출 비중이 65%, D램, 낸드 플래시 요게 32%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 나와야지 주가가 올라갈 건데 참말로 예측이 어렵죠. 이까지 결론은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분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어떤 건지. 이런 일반적인 주식 투자의 개념으로 그 투자에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적으로 일반인이 주식 투자로 성공할 확률은 5% 미만, 나머지는 겨우 원금을 유지하거나 손실 본다는 얘기다. 이렇게 일반인이 주식에 돈 벌기 힘든 이유는 단기 투자가 많고 기업의 본질 가치를 무시한 채 단발성 투기에 베팅하기 때문. 안타한다 이거죠. 그리고 밑에 나온 말 정보력이나 자금력이 취약한 개인, 이건 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보력이 개인이 많을 수 있어요. 자금력도 작은 바람에 아무 회사나 잘 투자할 수 있죠. 아무튼 이 기사가 말하는 거는 주식 투자로 5% 미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하루 종일 주식에 매달리면 나아질 거 아닌가. 실제로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확률이 더 낮아집니다. 전업 투자자로 산다는 건 성공 확률 1%, 더 열심히 했는데 성공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전업 투자는 거의 98% 돈 잃고 캠페인 된다는 댓글도 있다. 100명 중 1명만 돈 번다. 성공 확률은 약 1%로 극히 낮게 본다. 마지막으로 기사에서 이런 말 합니다.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 투자를 하고 두 번째는 가치 투자를 하였다.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주식시장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과감하게 주식을 사들였다는 점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까지 보면 참말로 희한하죠.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줄 다들 뻔히 알죠. 근데 왜 대부분 사람들이 남들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합니까? 이건 참말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기사를 봤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 그 답은 성공한 사람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의 주제, 전쟁, 그리고 국제 정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것, 이게 오늘의 주제죠. 자, 여기 기사에 보시면 한 가지 더 보태면 주식시장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들은 과감하게 사들였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겠다 이거죠. 돈 번 사람들은 국제적인 문제로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더 샀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반이라는 거는 돈을 잃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국제 정세가 안 좋다 이러면 일단 무서우니까 주식 팔고 좀 안정화되면 다시 들어오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건 논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무서우니까 주식 팔고 안정화되면 다시 들어오겠다. 무섭다는 거는 지금 주가가 싸다는 뜻입니다. 안정화됐다. 이거는 지금보다 더 비싸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 주식시장을 예측하겠다. 이 말이죠.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도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 말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건 난 나중에 주식을 더 비싸게 사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전쟁 날 것 같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이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 아까 봤던 거. 주식시장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 주식을 오히려 산다. 가만히 있거나 더 사면 되죠. 주식은 이처럼 불안할 때 사고 편안할 때 팔아야지 수익이 납니다. 불안할 때 하는 게 주식입니다. 불안하다는 거는 주식이 싸다는 뜻이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불안할 때 더 사야 될 때도 있고요. 아닐 때가 있어요. 그걸 뭔지 알아보려면 이게 필요하죠.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그 본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줄이 한 보따리 서 있는 이곳은 성심당입니다. 대전에 있는 거죠. 이 빵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환장을 하고 줄 서 있네요. 이 성심당 빵집, 이런 걸 보면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내가 지금 빵집을 차려서 성공할 확률보다 저기 지금 성공하고 있는 곳, 여기에 내 돈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심당 빵집에 투자하면 그 투자한 금액만큼 저 빵집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굳이 내가 성공하려고 고생 안 해도 다 만들어진 호떡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이 바로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럴 때 주식 투자 안 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당 빵집이 여전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악화에도 성심당 빵집의 실적에는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렇듯 진짜 악재는 그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받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 그게 진짜 악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고 떨어진다고 무조건 사는 사람들, 그건 진짜 엄청 위험한 일들이죠. 국제적 이슈로 다같이 모든 주가가 폭락한다면 이거는 물반 도다리반 금덩이를 줍는 겁니다. 그래서 폭락 때 부자가 탄생한다, 이런 말이 있죠. 현명한 사람은 폭락 때 주식을 매수하고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인데요. 199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주가 차트 보이시죠? 그동안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주식시장에 미천 영향 보십시오.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래서 주식 투자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국제적 악재는 너무 낭만적인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 예로 봤듯이 여러분들은 성심당처럼 독보적인 회사에 투자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환장하고 사고 싶은 그런 기업에 말이죠. 여러분들 사시면서 돈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돈 조금씩 벌면서 독보적인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면 여러분들도 그 기업의 성장과 함께 같이 부자가 됩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고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행복해지실 겁니다. 끝.